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동물의 세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몰라도 괜찮지만 알아둬도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겁니다. 동물에 대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옥천을 위한 동물편 알쓸 시작 옥동사. 옥천의 신기한 동물 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옥천의 신기한 동물 사전 옥동사 6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포지션을 잘못 써놔가지고 영선 씨 파트를 제 이름을 써놔가지고 어허. 영선 씨 색다른. 죄송해요. 제가 알잘딱깔센 해볼라 했는데 제가 못했네요. 알잘딱깍스 제가 실패했습니다. 네,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거 죄송해요. 영선 씨한테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빼먹어가지고. 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운 날씨에 좀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가뭄 때문에 농민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맞아요. 네, 또 모처럼 비가 해갈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옥동사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든든한 파트너 두 분, 옥천신문 인턴 기자 세연 씨와 영선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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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두 분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뭐 잘 보냈습니다. 좀 바빴던 것 같은데 늘 항상 녹음할 때는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늦은 춘곤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날이 더워지니까 또 좀 몸이 늘어진다 해야 되나? 의욕이 조금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래도 6월인데 춘곤증? 학원증 아닐까요? 예, 뭐 학원증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 타는 거죠.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여름에 은근히 잠자리 털고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요. 늘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영선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근데 세훈 씨랑 비슷하게 이번 주에 아침 운동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어허. 아이고. 아침에 잠이 많아져가지고 그쵸. 그럴 수 있죠. 점심 먹고도 자야죠. 이게 또 오후에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또 이게 장마가 오니까 또 사람이 처지는가는 몰라도 비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여름이 날씨가 더워지는 게 진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습도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탄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오늘 방송은 좀 탄력 있게 활기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코너 앞서서 저희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까요?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으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네, 저희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우리나라의 토종동물.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훈 씨도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꽤 많아져가지고 원래 1회분이었는데 2회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번 회차는 특별히 맹수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동물은 율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첫 코너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토종동물 하면 그래도 이 동물 솔직히 빠질 수 없죠. 네, 맹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동물이죠. 지리산 맞아요. 산기슭에 사는 아주 멋진 동물. 허허. 네. 별로 안 멋있나요? 저 멋있습니다. 네, 굉장히 애매한 리액션을 보여주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바로 지리산 반달곰입니다. 저 곰 되게 좋아해요. 아, 정말요? 또 저희 학교 상징이 곰이어가지고 꼭대기에 곰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영선 씨 좀 약간 곰 허허. 약간 닮으신 것 같은. 그런 얘기 종종 듣죠. 네. 좀 영선 씨가 든든한 그런 체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어쨌든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식용목, 곰과의 포유류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몸 길이 약 1.9m, 몸무게 약 80에서 100kg입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작았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몇백 킬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의외. 예, 근데 생각해 보면 키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1.9m면. 네, 좀 키 큰 성인 남성도 190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크지 않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당연히 곰이 이기죠. 그렇겠죠. 네, 그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가슴에 있는 V자형 흰 초승달 무늬 이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독특한 건 반달가슴곰인데 흰 초승달 무늬라는 게 조금 다르네요. 반달이라면서. 네. 저는 이거를 세훈 씨가 불편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짝 불편하네요. 조금. 원래 초승달 무늬였나요? 옛날에는 뭐 반달 모양이었는데 이게 또 변한 건 아닌가? 글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뭔가 반달 같기도 하고 초승달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부메랑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또 곰이랑 초승달 곰보다는 반달 가슴곰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초승달 가슴곰.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저는 세훈 씨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가슴에 있는 V자형 흰 초승달 무늬 이게 가장 특징적인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11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로 서식지는 낙엽 화렵수가 발달해 있는 산림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의 습지대에 서식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서식을 많이 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 정책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해로운 짐승을 없애는 정책이라는 어떤 일제의 정책으로 인해서 절멸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사냥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70년대, 80년대에 웅담 채취로 인해서 밀렵이 또 대대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개체수 감소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동시에 지금 가장 최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종복원 사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또 지리산에서는 상당수가 좀 복원이 되면서에도 좀 많이 상황이 개선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지리산뿐만 아니라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강원도 그리고 이제 DMZ 지역까지도 적은 수지만 좀 생존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적인 분포까지 보면은 현재 중국 북동부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아무르 지역 이런 데에서도 지금 생존해 있는 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주로 이제 멸종위기 세계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기관의 정보들을 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긁어온 네, 자료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곰들은 그 화력수 산림 이런 데서 산다 했는데 뭘 먹고 자라네요, 걔네들은? 아, 네, 먹는 거는 저는 이게 또 의외였는데 사실 곰하면 맹수니까 좀 고기를 뭐 꿀 토끼 먹지 같은 않나요, 거 곰? 잡아먹고 막. 그쵸. 꿀 이야기도 네, 그쵸. 우리가 또 꿀 생각을 안 할 먹는데. 수가 없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주로 열매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벚나무 열매 흔히 벚지라고 많이 부르죠. 벚지나 머루, 산딸기, 다래, 도토리 이런 식의 식물성 열매를 주식으로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거 먹었어 얘네. 그게 되나?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곰돌이도 채식을 하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이 뭐 코끼리도 그 초식 동물이라는 거. 네. 그럼. 그러고 이제 이외에도 뭐 나무의 어린 싹, 잎, 뿌리 이런 거를 캐 먹거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곰은 잡식 동물이라서 곤충이나 뭐 물가에서는 가재, 그다음에 작은 물고기, 그리고 이제 조류의 알 이런 것들도 채집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나무 굴이나 동굴 같은 그런 굴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번식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번식을 해서 약 210일의 임신 기간을 거친 뒤에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새끼를 겨울잠을 자는 시기에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면서 낳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자면서? 네, 오. 정말 신기하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겨울잠을 보통 절기 있잖아요. 24절기. 24절기 중에 입동에서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보통 겨울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겨울잠이 보통 3월 중하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새끼를 보통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겨울잠 시기에는 웬만해서는 이 굴에서 나오지 않고 새끼와 함께 굴에 머무르다가 겨울잠이 끝날 때 이제 새끼를 데리고 나와서 새끼를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네, 독특한 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굴 들어가가지고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네. 그때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 저도 그러게요.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진짜 알쓸신작 같이 긁어모아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네. 좀 신기했습니다. 곰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 곰은 약간 맹수니까 막 사람도 막 위협하고 네. 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산딸기 같은 거 좋아하는 착한 녀석이었네요. 그쵸. 진짜 곰돌이 푸였어. 그쵸. 저도 약간 이미지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반달가슴곰을 조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동물권 활동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 활동가 시절에도 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 관련 단체 활동가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쯤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사육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은 사육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었나요? 사육곰? 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육곰이 뭐지? 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또 좀 생소하세요. 좀 접하신 적이 좀 딱히 없으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선 씨도 좀 저는 근데 사육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게 네. 제가 아까 학교 상징이 곰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 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곰 농장이 있대요. 그래서 막 가끔씩 그냥 학교 수업 듣고 이럴 때 보면은 그 재난 문자 오잖아요. 재난 네, 네. 문자에서 뭐 학교 완전 뒷산격인 그런 산에서 뭐 곰 3마리가 탈출했다. 뭐 조심해라. 약간 그런 게 생각보다 흔해요. 저 지금까지 한 3번, 4번 받아봤거든요. 어머나. 무섭다. 진짜 많이 받아봐서 그럴 때마다 또 친구들은 SNS에 올리죠. 막 곰 음. 어디 갔냐 막 이러면서 아이고, 막 네네네. 우리 학교 곰상에 있는 곰이 탈출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었는데 언젠가 뉴스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쵸. 뭐 공중파 채널이었나? 거기서 이제 특집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곰이 탈출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봤을 때는 아마 다 사살했던 걸로 알고 있나? 왜 거의 포획은 힘들고 사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용인의 사육 농장도 있었고 뭐 거기서 이제 탈출한 곰들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영상도 봤었거든요. 한번.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사육곰이 있는가 이런 농장도 있고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영선 씨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서 사육곰 이야기를 좀 들으셨었네요. 네네. 네, 일단 영선 씨가 이야기한 게 거의 사육곰의 핵심이 좀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사육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한 1980년 즈음에 한국 정부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때 곰 수입을 대대적으로 허가를 하고 사육을 좀 권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곰을 길러서 수출을 해서 이제 나라는 돈을 벌고 농가도 뭐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이제 국가가 그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반도 안에서도 좀 이제 이때 수입이 되었던 게 우리나라의 반달가슴곰과 외양이 굉장히 비슷한 반달가슴곰의 유전적인 아종들이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수입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한반도 안에 살고 있던 반달가슴곰 역시 대대적인 남획과 밀렵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역시 개체수가 또 좀 급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1985년도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사이트라는 단체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되고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종류의 곰의 어떤 수입이나 수출을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곰 수입과 수출이 다 금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졸지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곰을 이제 대대적으로 수입을 했고 이걸 수출을 다시 해야지라는 구상을 했는데 이게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1993년에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곰 수출길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서 농가들은 이제 우리한테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이 사업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그 농가들에게 경제적 활류를 마련을 해주겠다면서 이때 열어준 게 웅담 채취를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그 길을 유명한 곰의 네. 담즙. 그렇죠. 네.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때 잠깐 반짝 인기를 끌게 됩니다. 웅담이. 근데 웅담이 사실 그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이 뒷받침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가격은 워낙 채취가 쉽지 않다 보니 가격은 또 너무 높고 그래서 인기가 점차 사그라드는데 또 거기다가 웅담이 산채로 채취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산업이 점점 더 빠르게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웅담을 찾는 사람들은 자꾸 적어지고 2014년에 환경부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육곰들을 이제 사육곰 증식 금지 사업을 이제 벌여서 대대적으로 중성화를 한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식을 다 금지를 시켜버렸고 이때 사육곰 문제가 더 이상 사육곰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완전히 그냥 정체되어 버려요. 사육곰이 증가하진 않지만 그때 이제 중성화된 그 곰들이 그냥 그 채로 다 방치되어 버립니다. 맞아요. 방치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선 씨 학교 옆에 있는 농장에서 그 곰들이 탈출하는 것도 아마 그 중성화된 곰들이 거기서 그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 우리를 탈출해서 아마 산으로 가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상으로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27개 농가에 약 398마리의 곰이 남아서 현재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집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웅담 채취하는 것도 근데 잔인한 건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이제 살아있는 곰에 호스 꽂고 막 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담즙이 쓸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쓸개 그 장기 안에까지 호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즙을 빼는 거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그 우리 네. 옆구리에 호스 꽂아놓은 것 마냥. 어우, 네. 진짜. 너무 잔인하니 더 이상의 묘사는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차피 이게 사업 수익성이 안 나니까 농가들도 진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농가들의 요구는 보상금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곰에 대한 가격 지불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는 뭐 그런 보상금을 이제 내주지 못하는 거죠. 너무 값이 막대하고 이 곰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 문제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 곰들도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처럼 방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생각을 안 해봤을 리는 아마 없겠죠. 근데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육곰은 야생에서 온 곰이 아니에요. 케이지 밖에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야생성이 없구나. 네, 그렇죠. 야생에서의 생존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방생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방생이 아닌 유기예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육곰들이 야생으로 풀려났을 때 먹이를 구하는 활동을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가를 찾아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진다든지 뭐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민가를 이제 밀고 들어간다든지 아이고. 이런 방식의 기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큰 혼란이 초래되거나 인명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일단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이거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리산 반달가슴곰과는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아종이기 때문에 유전적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과학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문과라 이 부분은 이제 100%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 야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은 요 사육곰들을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좀 바람직한 해결책은 생추어리 건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생추어리가 뭐죠? 네, 좀 생소한 개념이시죠. 생추어리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안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현재 해외에서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미국 이런 국가들의 그 곰들을 위한 생추어리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육곰이 원래 지금 집계된 게 398마리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400마리보다 훨씬 많은 한 450마리 가까이 있었는데 일부 구조된 사육곰들이 지금 그 생추어리로 다 보내졌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추어리들은 관람 목적의 동물원이랑은 좀 차이가 있고 아예 이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려져서 사육곰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들이 좀 놀이를 할 수 있게 뭐 그네가 있다든지 해먹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름에는 얼음 같은 것도 막 줘서 놀 수 있고 과일도 많이 제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좀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생추어리 관리를 위해서 여러 동물 단체들이 좀 모금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아예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 단체도 지금 하나 생겨서 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단체를 제가 여기서 홍보하기는 좀 어렵지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지시고 네, 검색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사육곰을 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케어하려는 노력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만하긴 하네요. 조금씩은 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죠.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곰에 대한 이미지 이것보다 또 새로운 정보들도 알게 된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육곰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는데 우리 율 씨가 노래 한번 선곡해 주셔서 노래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코너 말미에 두 곡 선곡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매진 드래곤스의 Hear Me 곰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한 번쯤 귀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이매진 드래곤스의 Hear Me라는 노래 한번 선곡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곰들의 약간 보호처인 생추어리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근데 사실 노래는 이별 노래긴 한데 좀 아이러니한데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노래 두 곡 선곡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love, you got a history list, and the rest is above. And if you're warm, then you can't relate to me. From the floor to the floor, and the sky to the sky, you've got to love and adore, and the rest is a ride. And if you're warm, then you can't relate to me. I said it before, I won't say it again. Love is a game to you, it's not pretend. Maybe if I fall asleep, I won't breathe right. Can nobody hear me? I got a lot that's on my mind. I cannot breathe. Can you hear it too? Leave your shoes at the door, baby. I am all you adore lately. Come with me and we will run away. Can nobody hear me? I got a lot that's on my mind. I cannot breathe. Can you hear it too? Can nobody hear me? I got a lot that's on my mind. I cannot breathe. Can you hear it too?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텅 빈 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리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졌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아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오랜 가랑비도 쉽게 젖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네, 두 번째 코너로 준비한 동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동물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이죠.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리나라의 토종 동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물이 빠지면 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코너는 영선 씨가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은 바로 민담이나 고전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용된 동물이기도 하죠. 또 공교롭게도 이 동물과 곰이었어요. 그때 마스코트가. 네, 맞습니다. 반다비와 수호. 소랑. 맞아요, 그렇죠. 소랑. 그래서 이렇게 산신이라는 별명으로도 자주 불리는 백두대간의 터줏대감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랭이. 호릉. 그쵸. 아, 딱 저번 주에 그 우리 토종 동물로 얘기하자 했을 때 딱 곰하고 저도 호랑이가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쵸. 음. 또 올해가 또 또 검은. 검은 호랑이 해잖아요. 그렇죠. 오. 맞습니다. 타이밍이 좋네. 네, 한번 가주시죠. 호랑이에 대한 그래서 설명. 이렇게 또 호랑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면은 이 호랑이는 아시아에 서식하는 식용목 고양이과의 포유류예요. 그래서 한국을 상징하면서 뭐 한반도 지형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그 호랑이가 막 기지개 펴는 모습 같이 활짝 킨 기계가 보인다고 뭐 그러면서 주로 호랑이를 한반도랑 우리나라에 자주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림 한 번쯤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호랑이가 그냥 다 똑같은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뭐 호랑이 해봤자 아까 뭐 검은 호랑이 이런 거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랑이 그리고 뭐 검은 호랑이 그 백호라고 하죠. 그런 하얀 호랑이 네. 저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종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시베리아 호랑이, 또 뭐 벵골 호랑이, 수마트라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인도차이나 호랑이, 말레이 호랑이 등등의 이제 아시아에 주로 서식을 하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는 몰라도 호랑이의 종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호랑이는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해당되겠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시베리아에 살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의 토종 호랑이란 말씀이시죠? 네, 또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그 지역에서도 살겠지만은 그 호랑이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 경우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추운 데서 살던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는 뭐를 먹고 어디에서 살까요? 애들이? 또 이게 또 동물이 적응도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국 토종 호랑이는 주로 참나무, 잣나무가 풍성한 넓은 임나무 숲에서 주로 서식을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호랑이는 산에 많이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평지나 경사가 심하지 않은 구릉지대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험한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 거는 대체로 인간에 의해서 평지나 물가에서 쫓겨났기 때문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좀 음. 슬픈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 호랑이를 요즘 들어서는 뭐 봤다는 뉴스 같은 걸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곰 같은 경우는 봤다는 뉴스 나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랑이가 요즘도 우리나라에 좀 그 살고 있나요? 이 호랑이도 좀 안타까운 게 옛날에만 해도 종종 우리 사람들한테 비춰져 가지고 주목이 되던 때도 있었는데 아까 그 곰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이죠.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라고 해수구제. 인간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는 호랑이 자체가 이미지도 그렇고 또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해수구제를 명목으로 이제 총으로 마구잡이 학살이 자행되었고 또 개발하면서 또 서식지까지 파괴되면서 호랑이에 대한 개체수가 진짜 빠르게 확 줄어들었어요. 아이고 또 그쵸. 아픈 얘기가 있네요. 원래 옛날에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게 호랑이였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뭐 동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애기들만 사는 초가집에 호랑이 왔다 가고 막 그쵸. 뭐 꽃감 주고 막 꽃감으로 막 겁주고 그런 동화들도 많았던 꽃감으로 것처럼 뒀어요? 맞아요. 진짜 네. 이게 삼국시대 기록이었던 뭐 삼국사기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호랑이가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호랑이의 나라로 많이 불렸었대요. 아, 그런데 또 이렇게 돼 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좀 호랑이의 나라로 불릴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랑이도 아까 얘기했던 사이츠 거기서 이제 가죽과 뼈, 뭐 기름 이런 걸 밀렵 못하도록 사이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호랑이 종 복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근데 또 생각보다 호랑이 종 복원이 어렵다고 해요. 이게 또 제가 조사를 하면서 막 호랑이 종 복원 사업 뭐 모임 뭐 약간 그런 시민단체 같은 조직도 몇 개 찾아봤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호랑이의 종 복원은 어렵다. 아이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곰 얘기했었잖아요. 네. 곰에서 이제 우리 반달 가슴곰, 지리산 가슴곰을 이제 뭐 종을 복원을 하려면은 이제 뭐 동물원이나 뭐 시설에 있는 그런 곰들에서 이제 번식하는 그거를 또 이제 번식해서 이제 양육을 해가지고 야생화를 시켜야 되는데 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훈련의 과정이 그래도 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야생화나 그런 양육하고 키우는 게 이걸 또 밖에 나가서 번식시키고 방생하는 데에는 이게 또 교육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번식을 하더라도 다시 내보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서 또 종족 번식하고 그러면서 좀 퍼져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호랑이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번식이 좀 어렵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제 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들여와가지고 개체수를 늘려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돌려가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종 복원 사업을 최대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호랑이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안 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범정부적으로 노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호랑이의 나라인데 호랑이가 없다. 그건 좀 문제네요. 진짜로 국가 이미지상으로도.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첨언을 하자면 이런 호랑이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약간 최상위 포식자가 결국 먹이사슬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서도 호랑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그 최상위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는 야생동물들의 개체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역으로 민가로 너무 개체수가 많으니까 먹이를 구해서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협한다든지 농작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피해가 또 역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태계의 어쨌든 균형을 위해서도 이런 동물들이 어느 정도 개체수가 확보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해수구제 정책이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네. 걸로 인해서 뭐 곰, 호랑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도 많이 헤쳐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지금 생각하면은 그 과거의 결정들이 미래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저는 사실 해수구제라고 말을 하지만 호랑이나 곰, 반달가슴곰이 일제의 속셈은 가죽 때문에 잡았을 확률이 높다고 전 봅니다. 네. 또 그- 그런 이유가 있군요. 명분이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엔 다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음. 네, 그것 때문에 밀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되게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누는데 이제 또 영선님이 노래 두 곡 골라주신 거 이제 듣고 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네. 노래 골라주셨나요? 네, 저는 딱 호랑이를 생각하자마자 이 두 곡이 떠올랐는데 타편의 호랑수월가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를 크게 친 노래였죠. 이날치의 그렇죠. 범 내려온다. 자, 호랑이 하면은 범 내려온다는 무조건 언급되는 노래였는데 이게 또 올해가 검은 호랑이의 해다 보니까 연초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노래 두 곡 듣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채는 봄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풍물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뉘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애달구나 가라 가라가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해내.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타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모든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고요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쳐 오를 때까지 달아 달아 해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호상아. 시리구나 세월 세월아. 나날을 헤면서 현을 뜬네.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양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나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 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축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덩서란 백색경을 잔디뿌리 왕모래 그치고 주홍잎장 벌리고 자라해가 뚝성에 앵앵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자기 손질 않는 자라가 깜짝 놀래 몸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엉덩서란 백색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촤르르르르 주홍잎 쫙 벌리고 자라 배가 우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덩서란 백색경을 잔디뿌리 왕모래 그치고 조림장 벌리고 자라해가 뚝성에 앵앵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자기 젖소진 않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타편의 호랑수월가 그리고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코너 3 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요. 어허.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훅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너무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네, 저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분량 조절 실패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허.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세훈 씨 애써 준비해 주셨는데 코너 말을 그럴 수 못해서 있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하면 되죠. 네, 매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드시 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언급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여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주제 우리 영선 씨가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시겠어요? 네, 저희 다음 방송 주제는 오늘 미처 말하지 못한 매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 토종동물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 계획인데 오늘은 맹수 위주로 다뤄보았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흔히 말하는 장수하는 동물 우리 십장생 거기에 등장하는 사슴, 두루미 그리고 거북이 아니고 비슷한 자라 그렇죠. 네, 우리 자라 러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라 러버 세훈 씨가 많이 준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동물 그리고 매까지 알차게 파헤쳐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훈 씨가 준비한 매와 자라부터 언급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옥동사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